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항공생리 이론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SD와 관련해서 SD의 정의, 그 다음에 인간의 표현 감각 기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착각들, 시각적인 착각, 그 다음에 전정기관과 관련된 착각. 그래서 전정기관과 관련된 착각은 세방고리관 자극과 관련된 착각, 이석기관 자극과 관련된 착각을 다루었습니다. 이 착각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초급 과정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SD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D 진행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보셨던 SD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D는 비행 상황과 그에 대한 조종사의 반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타입 1, 미인지되고 있는 어떤 유형의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타입 1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로서는 조종사는 비행 중에 이런 SD의 어떠한 조짐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타입 1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즉 타입 1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사고는 조종사가 조종실 내 중요 비행 계기에 집중하지 않았거나 외부의 어떤 목표, 표적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고착을 야기했던 어떤 주의 산만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입 2는 인지하고 있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종사는 몇몇 SD의 조짐을 인지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확실하게 XD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정의 지각과 계기와 같은 인공적인 정의 지각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타입 2와 관련된 발생 환경은 종종 조종사가 계기에서 오랜 시간 눈을 떼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구름에서 이탈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타입 1은 타입 1의 어떤 유형은 특히 회전익 항공기 SD 사고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타입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정익은 반대로 타입 2가 더 많은 사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입 3는 무능하게 한다.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착각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항공기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고 더 심리적인 어떤 이상 상태, 고조된 불안등과 같은 심리적인 어떤 이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의 상실의 어떤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는 조종사의 어떤 숙련된 조종 기술은 순간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타입 3입니다. 근데 사실은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구분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준은 대부분은 타입 1과 타입 2로만 구분합니다. 근데 타입 3로도 별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유형을 분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 공군이라든가 캐나다 공군은 별도로 타입 3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 해군 및 영국의 공군은 독립적인 타입 3라는 어떤 요소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 SD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 도표는 영국의 앨런 벤슨이라는 학자가 최초로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자, 뭐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항공기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지각,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어떤 지각이 맞는 경우, 틀리는 경우, 그 다음에 맞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항공기에 대한 정의의 지각이 틀렸다. 결국은 ST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T를 인지하지 못하는 타입 1이죠. 그죠? 타입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에러를 미인지하지 못한 타입 1의 상황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허위의 지각을 기반으로 항공기를 제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허위의 지각을 기반으로 한 제어가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은 부적절한 항공기에 대한 어떤 제어가 계속되고, 또 심한 경우는 제어를 상실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항공기의 어떤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로 허위에 대한 어떤 항공기에 대한 어떤 지각을 맞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ST에 빠지더라도 갈등에 대한 어떤 지각을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타입 2 ST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러한 갈등의 지각을 인지하면서 비행 상황에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항공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제어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까 타입 1에서 허위의 지각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를 제어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조종사가 에러를 인지하게 됐을 때는 타입 2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타입 1의 유형을 어떻게 타입 2로 전환시키느냐. 자, 또 다른 상황이죠. 타입 2의 어떤 지각을 인지를 하지만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의 상실의 어떤 스트레스로 빠졌을 때는 이걸 뭐라 그러죠? 타입 3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정의 상실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degrade performance, 즉 조종사의 어떤 저하된 업무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타입 2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안전한 비행을 유도하느냐, 그리고 타입 1이라는 이런 어떤 미인지된 착각에서 타입 2로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어떤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SD와 관련된 다양한 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SD의 어떤 예방 또는 극복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SD를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